각종 의혹이 불거진 또 다른 인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야기인데요. 어제 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민석 후보자가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질문을 한 점 의혹 없도록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이러저러한 궁금증이 언론에서 제기되는 것들이 있어서 우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물가관장에 끝난 뒤에 제가 오늘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과거 검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제가 오히려 검찰과 관련한 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모든 분들을 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리실 건가요? 언제쯤 올리실 것인지 곧 지금 오늘 올리신 내용은 그러면은 아드님 관련한 거랑 그리고 정치자금 두 가지인가요?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올리시고 일요일에 올리시는 그 두 가지 글을 보시면은 국민께서 가지시는 의혹들이 다 말끔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아빠 찬스 관련한 의혹부터 보시죠. 김 후보자가 어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SNS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을 할 때 작성한 법안을 김 후보자가 실제 공동 발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선 입시 스펙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고 지적을 했죠. 김 후보자가 해명을 했는데요. 아들이 대학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동아리 입법 초안과 실제 입법안이 상당히 유사했거든요. 그리고 김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이걸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 활용하지 않은 건 제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박미영 대변인, 예. 이 해명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스펙을 만들어준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자도 크게 부정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만들어진 이력, 그러니까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입시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과거 조국 전 장관 사례와는 다르게 실제로 이 어떤 영업방해 등에 해당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서면으로 정성평가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면접 등을 통해서 인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신의 다른 이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정하게 활용해서 아버지의 그런 어떤 도움으로 스펙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실제 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예. 적절한 처사라고는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명확한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혹이요, 금전적인 문제까지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민석 후보자 아들의 미국 대학 유학비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억대를 빌려도 갚지 않아도 되고 아들은 학비가 연 1억 원인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많은 소득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의문투성입니다. 이 김 후보자의 아들이 미국의 유명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아들의 학비가 연 1억 원이다라면서 그 돈의 출처가 의문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거기다가 김 후보자가 2018년에만 11명으로부터 사적으로 1억 4천만 원을 빌리고 오랜 기간 갚지 않았다. 이 부분도 논란이 됐는데요. 김 후보자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전액 상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시훈 부의장님. 예. 이 해명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봅니다. 일단 사적 채무가 있었고 누진되는 세금 납부하는 데 썼다. 그러면 그 기록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저거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자료를 제출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충분히 뭔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당시 2018년 정도로 좀 알고 있는데 이 김민석 후보자가 사실 2002년 대선 이후로 거의 2020년 국회의원으로 다시 당선되기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야인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 생활을 지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세금도 못 내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차용을 하고 꾼 다음에 세금을 갚는 데 썼다.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공개를 한다면은 전 11명으로부터 돈을 꾼 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될 거라고 보고요.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상환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 김민석 의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 좀 힘들게 생활하다가 예. 가까운 사람들로 돈을 껐다가 이제 차차 갚아나가는 과정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관심사가 주목되다 보니까 뒤늦게 갚았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네. 좀 오랫동안 어려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예. 갚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들과 관련된 부분도 네. 결국 가정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김민석 후보자가 그렇기 때문에 전 부인이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것 역시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